햇살 좋은 오후,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 위치한 디자인 회사 아트앤소울의 사무실은 분주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 강하나의 마음은 창밖의 날씨와는 정반대로 흐릿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난 다채로운 캐릭터들은 모니터 화면 속에서 생동감 넘치게 움직였지만 정작 하나의 입가에는 희미한 그림자만이 머물렀다. 체격이 크고 검은 피부, 풍성한 곱슬머리. 한국 사회에서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그녀의 외모는 종종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그녀를 가로막곤 했다. 하나씨 잠깐 나 좀 봐요. 팀장 김유진의 목소리였다. 하얀 피부에 가늘고 긴 몸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세련된 스타일. 김유진은 사내에서 능력과 외모를 모두 갖춘 선망의 대상이자 하나에게는 넘기 힘든 벽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하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널찍한 창으로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팀장실은 권위와 성공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다음 주 A사 콜라보 프로젝트 발표 말인데 김유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아무래도 발표는 민지 씨가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 씨 실력이야 내가 잘 알지만 알잖아. 클라이언트 분들이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단어가 하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또다시 그녀의 능력이 아닌 외모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순간이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키는 것은 이제 익숙한 일이었다. 제 실력으로 부족하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외모 때문에 발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애써 담담하게 내뱉은 항변에 김유진은 가느다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부당하다니? 하나씨, 난 회사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이게 바로 사회생활이고 현실이야.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때로는 자기 자신보다 조직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라고. 김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마저 감돌았다. 하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학창시절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던지던 깜둥이, 돼지라는 놀림과 차가운 시선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도 그녀는 아무 말 못하고 혼자 울음을 삼켜야 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녀에게 잔인했다. 사무실을 나온 하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퇴근 후 그녀는 유일한 안식처인 연남동 다세대 주택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다락방 작업실. 벽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과 영감을 주는 이미지들이 가득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은 퇴색된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사회가 규정하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하지만 분명 살아 숨쉬는 꿈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 괜찮아 하나야. 넌 내 모습 그대로 아름다워.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오랜 친구이자 직장 동료인 박지민이었다. 하나야, 괜찮아? 아까 팀장실에서 나오는 내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 지민의 따뜻한 목소리에 결국 하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지민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지민은 묵묵히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진심으로 분노해 주었다. 정말 너무한다, 김유진 팀장.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건 명백한 차별이야. 지민의 위로는 한 줄기 빛과 같았지만 현실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나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이대로 주저앉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 부당한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하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다투기 시작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388, total characters 3988. 며칠을 고민하던 하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기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목소리를 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무기는 그림이었다.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사회풍자가 담긴 그녀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하나는 나대로 살기 챌린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담은 그림 일기를 SNS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게시물은 김유진 팀장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낸 그림이었다.
검은 그림자가 커다란 가위로 형형색색의 날개를 가진 나비를 위협하는 이미지.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나의 색깔을 지우지 마세요. 당신의 기준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예상외로 반응은 뜨거웠다. 언니 그림 너무 공감돼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작가님 응원합니다. 그 팀장 진짜 너무하네요. 그림에서 힘이 느껴져요. 저도 용기를 얻어갑니다 등 수많은 공감과 지지의 댓글이 달렸다. 물론 뚱뚱하고 못생긴 게 자랑이냐? 역겹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임. 관심 받고 싶어서 안 달랐네. 같은 악의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하나는 애써 무시하려 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가닿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나의 SNS는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외모 지상주의, 직장 내 차별, 소수자의 인권 등 민감한 주제들을 특유의 유머와 날카로운 시선으로 풀어내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팔로워 수는 빠르게 늘어났고 그녀의 게시물은 여러 커뮤니티로 공유되었다. 하나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과 함께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다. 김유진 팀장은 당연히 하나의 SNS 활동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하나를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였다. 강하나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사 이미지는 생각 안 해요? 그런 유치한 그림으로 관심이나 끌려는 속셈인가 본데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건 경고예요. 김유진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실려 있었다. 팀장님, 저는 제 개인적인 공간에 제 생각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게 왜 회사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 그림이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하나는 예전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김유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봐줄 생각 없어. 앞으로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 똑똑히 가르쳐주지. 그날 이후 김유진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중요한 업무 관련 메일에서 하나의 이름만 쏙 빼놓거나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마감 기한의 잡다한 업무들을 떠넘겼다. 심지어 다른 팀원들 앞에서 은근히 하나를 비웃거나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하나는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스트레스로 인해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좋아하던 그림 작업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지민은 그런 하나를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 주었다. 하나야,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할게. 지민은 김유진의 부당한 지시를 함께 처리해 주기도 하고 하나가 힘들어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위로했다. 하나는 지민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지민의 위로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하나는 결국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릴 적부터 하나에게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되어주었던 어머니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하나야, 속상한 건 알겠다만 세상이 원래 그런 걸 어쩌겠니? 네가 좀 더 똑하게 처신해야지. 팀장이 싫어할 만한 행동은 피하고 밉보이지 않게 잘 맞춰드려야 회사 생활 편한 거 아니겠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어머니의 현실적인 조언은 하나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엄마마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하나는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팠다. 어머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와 결혼하여 하나를 낳고 한국에서 꿋꿋하게 살아오신 분이었다. 누구보다 차별의 아픔을 잘 알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쩌면 어머니는 자신만의 생존 방식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오셨는지도 몰랐다. 하나는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더욱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의 SNS 메시지함으로 낯선 아이디로부터 연락이 왔다. 자신을 소규모 온라인 인권 매체의 기자라고 소개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의 그림 일기를 인상 깊게 보았다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나는 망설였다.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변화를 위한 작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고민 끝에 하나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인터뷰는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며칠 후 강하나 씨의 붓끝에서 피어난 용기, 차별에 맞서는 아름다운 저항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되었다. 기사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그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소수자들이 댓글과 메시지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나는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외모, 성 정체성, 장애 등 각기 다른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아픔과 용기는 하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지지하고 응원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한편 아트앤소울은 업계 최고의 자리를 놓고 경쟁사인 디자인 팩토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두 회사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경쟁 프레젠테이션 날짜가 잡혔다. 이번 PT의 클라이언트는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엘루어였다. 엘루어의 CEO는 공교롭게도 하나와 같은 흑인 여성이었지만 패션 매거진 표지를 장식할 만큼 세련되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한 인물이었다. 김유진 팀장은 이번 PT에 사활을 걸었다. 그녀는 엘루어 CEO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아양을 떨었지만 정작 PT 준비는 독단과 아집으로 팀원들의 불만을 샀다. 김유진은 하나에게 엘루어 관련 자료 번역이나 시장 조사 같은 잡무를 시키면서도 정작 PT 아이디어 회의에는 철저히 배제했다. PT 자료는 김유진의 취향대로 만들어졌고 팀원들은 마지못해 그녀의 지시를 따를 뿐이었다. 하나는 김유진의 위선적인 태도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회사의 위기를 직감했다. 이대로라면 PT는 실패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하나는 남몰래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찾고 엘루어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분석하며 새로운 컨셉을 구상했다. 그것은 그녀만이 할 수 있는 그녀의 색깔이 담긴 아이디어였다. 드디어 운명의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트앤소울의 모든 임직원이 숨죽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유진은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과 명품 정장으로 한껏 치장하고 자신만만한 미소로 발표를 시작했다. 초반에는 물 흐르듯 매끄럽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엘루어의 CEO, 미셸 오닐의 날카로운 질문이 시작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김 팀장님, 제시하신 캠페인 컨셉은 매우 아름답지만 저희 브랜드가 추구하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그 중에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소수자들에게는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해 보이는군요. 미셸의 지적은 전곡을 찔렀다. 김유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준비된 답변으로는 미셸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홍보 영상마저 기술적인 문제로 재생되지 않았다. 회의실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고 김유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아트앤소울 대표의 얼굴도 굳어졌다. PT는 실패 직전의 분위기였다. 그때였다. 모두가 절망적인 침묵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뒷자리에 앉아있던 하나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김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하나를 쏘아보았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하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미셸 오닐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 준비했던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기존의 PT 자료와는 전혀 다른 하나의 진솔함과 창의성이 담긴 아이디어였다. 저는 엘루어의 모든 아름다움은 고유하다는 철학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대신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기념하는 캠페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인종, 체형, 나이의 모델들을 기용하고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들이 겪는 외모 압박감에 주목하여 그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설명은 침착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그린 캠페인 시안들을 보여주며 엘루어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미셸 오닐과 같은 유색인종 여성이자 소수자로서 느꼈던 감정들을 진솔하게 녹여낸 부분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영혼은 유창했고 그녀의 열정은 회의실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미셸 오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훌륭합니다, 강하나 씨. 당신의 아이디어는 정말 신선하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지는군요. 우리가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미셸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아트앤소울 대표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와 함께 놀라움이 교차했다. 동료들은 경탄과 존경의 눈빛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김유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하나가 자신을 뛰어넘어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프레젠테이션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회사 전체에 큰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연 강하나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순식간에 회사 내에서 영웅담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PT 성공 이후 하나의 SNS 활동은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녀가 직장 내에서 겪었던 부당한 처우와 김유진의 차별적인 행동들이 익명의 제보를 통해 회사 내부 게시판과 언론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쉬쉬하던 분위기였지만 PT에서의 하나의 활약과 그녀의 SNS에서 보여준 진솔함이 맞물리면서 여론은 급격하게 하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회사 측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었다. 대표는 직접 하나를 불러 면담을 진행했고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었다. 대표는 하나의 용기와 능력에 감탄하는 한편 회사 내에 이러한 부조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김유진 팀장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김유진은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에게도 직위를 이용한 갑질과 차별적인 언행을 일삼아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그녀가 과거 자신의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현재의 위치에 올랐다는 자부심이 왜곡되어 자신과 다른 외모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을 보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김유진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팀장직에서 물러나고 한직으로 발령받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운이 나빴거나 하나가 자신을 음해했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그녀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졌고 과거 그녀를 따르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렸다. 한때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김유진은 그렇게 쓸쓸히 몰락해갔다. 하나는 김유진의 몰락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통쾌함보다는 셔츠 한 구석이 허전한 듯한 씁쓸함이 더 컸다. 그녀는 김유진 개인의 처벌보다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시스템의 변화를 더 원했다. 다행히 회사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직장 내 차별 금지 교육을 강화하고 소수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나는 새로 구성된 다양성 존중위원회의 멤버로 위촉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녀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엘로아와의 성공적인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었고 그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광고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더 이상 그녀의 외모를 문제 삼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당당함과 개성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어머니는 딸이 겪었던 아픔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주말이면 하나는 어머니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어머니는 딸의 SNS를 몰래 구독하며 좋아요를 누르고 때로는 익명으로 응원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친구 지민과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지민은 하나가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함께 울고 웃었다. 그녀는 하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최고의 파트너였다. 하나의 SNS 스타
나대로 살기 챌린지는 계속해서 확장되었다. 그녀의 그림과 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고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이 서로 연대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성과 존중, 자기 긍정을 주제로 한 강연 요청을 받기도 했고 작은 온라인 펀딩을 통해 자신의 그림이 담긴 굿즈, 스티커, 엽서, 에코백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수익금의 일부는 소수자 인권단체에 기부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싸한 봄볕이 연남동 골목을 비추던 날이었다. 하나는 자신의 작은 다락방 작업실 창가에 앉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봄꽃 향기가 흘러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불안이나 위축감 대신 잔잔한 미소와 평온함이 감돌았다. 물론 세상의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시선도 있었고 때로는 무례한 말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하나는 그런 시선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었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곁에는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던 붓을 잠시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문득 몇 년 전 홀로 떠났던 제주도 여행에서 보았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던 등대가 떠올랐다. 어쩌면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등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되어주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존재.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다. 지민이었다. 하나야, 오늘 저녁에 홍대에서 새로 생긴 맛집 갈래? 너 좋아하는 매운 닭갈비집이래. 하나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걸! 완전 좋지. 끝나고 같이 그림 구경하러 갈까? 그녀는 가볍게 답장을 보내고 다시 붓을 들었다. 모니터 화면 속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캐릭터가 태어나고 있었다. 그 캐릭터는 예전처럼 슬픔이나 분노에 차있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치 지금의 강하나 자신처럼. 하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그녀의 붓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용기만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작업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외모가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던 날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감옥의 문을 스스로 열고 나왔다. 그리고 그 문 밖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그림처럼 그녀의 삶도 이제 막 새로운 색깔들로 채워지기 시작한 참이었다. 시간이 흘러 하나는 아트앤소울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그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실력은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인정받았고 그녀는 여러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더 이상 그녀의 외모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당당함과 개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를 롤모델로 삼는 후배들도 생겨났다. 어느 날 회사는 새로운 CSR의 사회적 책임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다. 주제는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이었다. 대표는 주저없이 이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를 하나에게 맡겼다. 하나는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담아 진정성 있는 캠페인을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단순히 보기 좋은 이미지를 나열하는 대신 실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기로 했다. 캠페인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예산 문제도 있었고 일부 보수적인 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없이 자료를 준비하고 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했다. 그녀의 진심과 열정은 결국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민을 비롯한 동료들도 발벗고 나서 그녀를 도왔다. 마침내 공개된 캠페인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상에는 다양한 인종, 성별, 나이, 체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끝에는 늘 하나의 따뜻한 일러스트와 함께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빛난다는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영상은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트앤소울의 기업 이미지도 크게 향상되었다. 캠페인 성공 이후 하나는 더욱 바쁜 나날을 보냈다.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그녀의 책 나의 색깔을 지우지 마세요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어머니는 딸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예전에는 딸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딸이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어머니는 하나의 강연회나 북콘서트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가장 열렬한 팬이 되어주었다. 김유진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직으로 밀려난 후 그녀는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고 했다. 그 이후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랐다. 혹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하나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 역시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랄 뿐이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하나는 지민과 함께 홍대의 한 갤러리를 찾았다. 그곳에서는 신진 작가들의 그룹 점전이 열리고 있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작품들을 감상하며 하나는 다시 한번 세상의 다채로움에 감탄했다. 갤러리 한쪽에는 작은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나만의 캐리커처 그리기. 우리도 한번 해볼까? 지민의 제안에 하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나는 지민의 선한 눈매와 따뜻한 미소를 정성껏 화폭에 담았다. 지민은 하나의 풍성한 곱슬머리와 반짝이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사랑스럽게 그려냈다. 그림이 완성되자 그들은 서로의 그림을 보며 한참을 웃었다. 그림 속의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었다. 갤러리를 나와 거리를 걷던 중 한 무리의 여고생들이 하나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혹시 강하나 작가님 아니세요? 저희 작가님 책이랑 SNS 정말 잘 보고 있어요. 작가님 덕분에 저도 제 모습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여고생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며 하나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해가 저물 무렵 하나는 한강공원을 찾았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수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처는 아물어 단단한 흉터가 되었고 눈물은 더 넓은 세상을 보는 지혜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외모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다름을 강점으로 여기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일찍 돌아가셔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늘 하나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아이란다. 네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어. 그러니 언제나 너 자신을 믿고 사랑하렴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에 하나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하나의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하나 작가님이신가요? 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혹시 강연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기꺼이 강연을 수락했다.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소중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희망을 나누고 싶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하나는 강변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어떤 별은 유난히 밝게 빛났고 어떤 별은 희미하게 빛났다. 하지만 그 모든 별들이 모여 아름다운 밤하늘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그녀는 생각했다.
세상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그리고 그 다름이 모여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거나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색깔을 마음껏 펼치며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었다. 대신 따뜻한 용기와 잔잔한 평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물 위로 부서지는 달빛처럼 그녀의 삶도 그렇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봄밤의 공기는 상쾌했고 그녀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 같았다. 그녀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세상의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꿈꾸는 것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녀의 붓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그림처럼 세상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터였다. 몇 년 후 하나는 자신만의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다. 스튜디오 헤일리라는 이름의 공간은 그녀의 따뜻한 감성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곳이었다. 한쪽 벽면은 그녀가 그린 다양한 인물들의 일러스트로 채워져 있었고 다른 쪽에는 그녀가 진행했던 캠페인 포스터와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스튜디오는 단순한 작업 공간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영감을 얻는 커뮤니티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나는 정기적으로 스튜디오에서 나를 찾아가는 그림 워크숍을 열었다. 외모 콤플렉스나 자존감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에는 서먹해하던 참가자들도 하나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격려 속에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갔다. 그들이 서툰 솜씨로 그려낸 그림들 속에는 눈물과 웃음,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된 지민은 여전히 하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다. 그녀는 스튜디오 운영의 실무를 도맡아 하며 하나가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두 사람은 때로는 티격태격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은 변함이 없었다. 하나의 어머니는 이제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딸의 활동을 응원했다. 어머니는 가끔 스튜디오에 들러 하나가 만든 쿠키를 맛보기도 하고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기도 했다. 딸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변화들을 지켜보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김유진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하나는 가끔 그녀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한때 그녀의 삶을 스쳐 지나갔던 그리고 그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던 한 사람으로 기억될 뿐이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하나는 스튜디오 창가에 앉아 텅 빈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풍경은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웠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삶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다는 생각을 했다. 때로는 짙고 어두운 색으로 덧칠해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다양한 색들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 그녀의 시선이 스튜디오 한쪽에 걸린 자신의 오래된 그림에 머물렀다. 검은 그림자가 형형색색의 날개를 가진 나비를 위협하던 그 그림. 하지만 이제 그 그림 옆에는 또 다른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수많은 나비들이 어둠을 헤치고 환한 빛을 향해 함께 날아오르는 그림이었다. 그 그림의 제목은 함께 꾸는 꿈이었다.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워크숍을 마친 참가자들이 하나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함께 자신감이 넘쳤다. 하나는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모두 각자의 색깔을 가진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세요. 참가자들이 떠나고 스튜디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고 있겠지.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는 분명 자신처럼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터였다. 하나의 마음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전 세계의 다양한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글로벌 일러스트 프로젝트.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그들이 느끼는 아픔과 희망은 다르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목소리를 그림으로 연결하고 싶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외롭지 않도록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 테이블로 향했다. 그리고 깨끗한 종이 위에 첫 번째 스케치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꿈이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편견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녀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희망을 노래할 것이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어 세상에 따뜻한 울림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월은 흐르고 흘러 하나는 어느덧 머리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린 할머니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처럼 총명하게 빛났고 그림을 그리는 손길에는 변함없는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스튜디오 헤일리는 이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다양성 예술 교육기관으로 발전해 있었다.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을 찾아와 하나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쳐나갔다. 그녀가 시작했던 글로벌 일러스트 프로젝트 함께 꾸는 꿈은 수십 개국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그들의 작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공유되었고 인종, 성별, 종교, 장애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프로젝트는 여러 국제 인권상을 수상하며 그 영향력을 인정받았다. 지민 역시 하나와 함께 늙어갔다. 두 사람은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였다. 지민의 아이들은 하나를 하나 이모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스튜디오에 모여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나의 어머니는 몇 해 전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손을 잡고 내가 있어서 내 삶은 정말 행복했단다. 내가 만들어갈 더 아름다운 세상을 하늘에서 지켜볼게 라는 말을 남겼다. 하나는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더욱 굳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어느덧 그녀의 80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스튜디오에선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생일 파티가 열렸다. 전 세계에서 온 제자들과 동료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녀의 삶과 업적을 기렸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그녀의 삶을 담은 짧은 다큐멘터리 상영이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 외모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던 하나의 모습부터 용기를 내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던 순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과정,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예술가이자 교육자로 우뚝 선 현재의 모습까지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하나 역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후회는 없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모든 경험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있는 작은 목소리, 너는 내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곳곳에는 여전히 편견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작은 등불을 밝힌다면 그 빛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횃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하나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건네고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다. 그 순간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하나는 지민과 함께 스튜디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반짝이고 있었다. 하나야, 정말 멋진 인생이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멋질 거야. 지민이 하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나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지민아. 네가 있어서 가능했어. 우리는 정말 좋은 파트너였지. 두 노년의 친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우정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얼마 후 하나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완성했다. 그것은 아주 커다란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전 세계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했고 배경에는 눈부신 햇살과 함께 무지개가 떠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조화 하모니였다. 그 그림을 마지막으로 강하나는 조용히 붓을 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남기고 평화로운 미소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그림과 글,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통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의 메시지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술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빛날 터였다.